그렇게 하는 것의 리스크가 결국 장기 투자를 힘들게 하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하나 살려면 비트코인 몇 개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산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냥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비트세이빙입니다. 비트세이빙을 또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이장호입니다. 제 개인 채널이 있기는 한데요. 또 이렇게 저희 서비스가 또 운영하는 또 채널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아마 컨텐츠에서도 약간 3040 세대들이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혹시 이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나올 거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얼마씩? 그런 부분. 그리고 여전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으로 장기 투자, 부동산 노후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사람마다 케바케긴 하네요. 어떤 사람들이 75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5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인 금액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개개인의 좀 차이가 크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년 정도 매월 꾸준히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서 사는 게 좋다. 2년 뒤에 멈추란 얘기는 아니고 또 그 뒤엔 또 계속 할 수 있긴 하지만 10년 동안 매월 넣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제 먼 플랜이라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는 꾸준히 내가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과거 쭉 모든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결국 적립식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2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의 꽤 높은 수익률로 다 전환을 높은 확률로 했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가격 변동성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하라는 이유는 돈이 있다고 한 번에 샀을 때 보통 한 번에 사는 시기가 본인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가 보통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때 큰 금액이 들어가면 비트코인을 하락을 할 때 뭐 과거에는 뭐 70% 80%까지 하고 그 뒤에도 6개월 1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겪는 거죠. 그리고 한 3년쯤 뒤에 원금 회복하고 그 다음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의 리스크가 결국 장기 투자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꾸준히 구매하는 형태라서 저는 그 기간을 최소한 2년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는 게 낫다. 내가 2년 동안 적어도 2년 정도는 한 달에 50만 원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면 50만 원씩 하면 되고요. 한 2년 정도는 한 30만 원은 좀 끊기지 않고 할 수 있겠다. 30만 원. 그럼 30만 원 하면 되고요. 그런 이제 정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어도 되는 돈? 내가 이 정도는 없어도 생활할 수 있겠다 싶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축이라는 게 이게 뭐 이건 비트코인에 꼭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면 저축을 기본적으로 못 할 거예요.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돈을 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생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뭐 하고 없어도 되는 돈 좀 하면 진짜 작은 금액만 이렇게 하게 될 거라서요. 본인 쓸 거 다 쓰고 이런 좀 노력이 초기엔 좀 필요하고, 이게 종잣돈을 모으는 어떤 하나 금액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종잣돈을 모으는 단위까지 그게 좀 필요하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이제 급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군대만 한번 갔다 와도 뭐 2천 정도는 모아서 나오더라고요. 2천이 또 2배 되면 4천, 8천 뭐 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잘 굴려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런 환경은 예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 군대 갔다 와도 거의 뭐 제로에서 시작했는데요. 지금 군대 갔다 오면 그래도 좀 열심히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을 것 같네요. 20대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요. 한 개면 충분할 것 같긴 하고요. 혹자는 뭐 0.1개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한데 좀 상징적인 숫자고, 그건 혹시나 나중에 계산이 좀 되면 말씀드려 볼게는 할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보면 좋아요. 이제 부동산이랑 좀 비교해 본 게 있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하나 살려면 비트코인 몇 개 필요할까요? 딱 느낌. 10개. 정확하네요. 지금 평균 가격이 한 14억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이 한 1억 4천 5천 정도 되니까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볼게요. 10년 전. 서울 아파트는 매년 10% 정도 아까 오른다고 제가 지난번 컨텐츠 말씀드렸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오릅니다. 근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 아파트 하나 살 때 비트코인이 몇 개 필요했을까? 1650개가 필요했어요. 10년 전 2015년도에요. 2017년도로 이제 올라오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그때가 이제 5억 5천 정도 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와, 싸죠? 지금 14억이었는데 그때 5억 5천이니까. 서울 아파트 하나 사는데 필요한 비트코인 개수는 2017년도에는 110개. 2020년도에는 서울 아파트가 7억 3천이 됐는데요. 서울 아파트 하나 사는데 필요한 비트코인 개수는 55개. 23년도, 2년 전이네요. 27개. 25년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데 10개가 필요해요. 추세가 보이나요? 팍팍 줄어들죠? 요렇게 쭉 가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연간 한 25%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2030년 정도 되면 한 5개 정도면 서울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2040년 정도 되면 비트코인 하나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될 수 있긴 하지만 예상 수익률을 좀 넣어서 해보면 대략 그려지죠. 2040년 정도 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비트코인 하나 살 수 있는데 그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77억 정도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를 겁니다. 강남 부동산도 오를 거고. 왜냐? 왜 올라요? 왜 올라요? 이런 것들 왜 다 올라요? 그만큼 시장에 돈의 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 왜 떨어지나요? 돈을 그만큼 시장에 많이 발행을 해서 경기를 진작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취약계층을 좀 지원하는 데 쓰기도 하고 노후 복지, 그 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투자,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돈을 많이 발행을 하죠. 그게 이제 국채, 국가 내는 빚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세금을 걷어서 했죠.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면 표가 떨어지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조금 더 쉬운 방법인 돈을 발행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는 뭐냐? 반대급부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내 자산의 가치가 오르니까.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산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통장에 예금해 있는데 그냥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희소한 자산을 모으는 것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국가가 너무 엉청만해서 돈을 또 이렇게 우리 쉽게 표현 찍어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경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좋은 자산들을 사야 되는데 자산을 살 때는 항상 가장 희소한 자산을 사는 게 되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비트코인 장기 투자도 좀 이어지긴 하죠. 오늘은 이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희소한 부분에서의 장기 투자만 좀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얘기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중립적인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또 저희 팀들이 또 정성스럽게 영상 또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또 구독이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